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노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젊을 땐 노후란 것이 마치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어느덧 60세를 지나고 70세의 문턱에 서게 되면 내가 살아간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나죠. 그 중에서도 80세라는 나이는 예전의 80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대체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금 80대는 더 이상 노쇠하고 무력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짙은 지혜와 경험을 품고 보다 조용하지만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기를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단순한 물질적 준비나 건강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고 그것은 곧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산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80세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선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가족, 재산, 취미, 시간이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젊을 때는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고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의 속도는 느려지고 한 번 다친 곳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야 비로소 왜 내가 더 일찍 조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후회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할 때 지켜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을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1000번도 더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 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식은 삶의 질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독.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먹는 일은 단순히 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위로이며 또 때로는 인생의 낙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소중한 행위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맛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방송을 틀면 20kg이 하루 종일 나오고 식당마다 SNS에서 자랑할 정도로 훌륭한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지갑 편의점만 나가도 손쉽게 군침 도는 음식을 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적당히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배는 부풀고 몸은 무거워지며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능력, 흡수력, 대사 자등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 신체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권면 스님께서는 많이 먹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금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양, 나의 나이에 맞는 음식의 질과 양을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은 식습관입니다. 과식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식사는 곧 약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건강한 몸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과식과 과음, 그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심의 그림자. 이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은 물도 해롭고 술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 말은 단지 위생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해온 지혜에서 우러난 인생의 통찰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가 되면 이 조언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먹고 마셔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온몸이 반응합니다. 위장이 더부룩하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지요. 이 과식과 과음의 배경에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탐닉이 아닌 욕심이라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런 줄 알면서도 한 숟가락 더 먹고 시기가 올라와도 한 잔 더 따르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식욕을 조절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욕심을 조절하는 일이며 이는 노년에 접어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인생의 덕목입니다. 예전에는 보릿고기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음식이 귀하고 찐이를 걱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 반대입니다.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영양실조보다 영양과다로 인한 병이 더 흔해졌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수명은 단축되며 말년에 불필요한 정고로 고통받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내 욕심을 다스리고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움직여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굽고 마음도 함께 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정말로 회복될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말씀하십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져.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히 지내시는 분들의 공통된 비결은 바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골에서 살며 농사일을 하시거나 마당을 쓸고 산책을 다니십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거창한 기획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밤 청소를 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걷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고 반에만 있다 보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우울감이 찾아오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절대 과한 욕심으로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과로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분들은 오늘밭을 다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씨를 다 뿌리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무리하게 되면 결국 몸이 상하고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자. 이 마음가짐이 바로 노년의 여행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장을 뛰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마음까지 가볍게 만듭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내 리듬에 따라 조절하며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냈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후반전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노후의 평가를 지켜주는 조용한 시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태도와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맞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전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 하나에도 병원비가 필요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여유가 필요하며 외출 한 번에도 교통비가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지 않는 삶에서의 저축과 투자, 그리고 소소하지만 현실적인 금융지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외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결국 불안과 불편함이 따라오기 마련이지요. 한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3세인데 내 손에 돈 한 푼 없으면 자식 눈치만 보게 된다.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한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 그것이 바로 자립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믿지 못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자라도 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젊은 세대 역시 먹고 살기 빠듯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자식이 예뻐서 재산을 모두 나눠준 후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모두 불편해지는 상황이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식에게 나눠줄 재산은 미리 적절히 분배하되 전부는 남기지 말고 전부도 주지 말라는 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손에 남겨놓은 약간의 재산은 내 목소리, 내 선택권, 내 존재의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꼭 기억하셔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을 위해 내 자리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사신다면 단 한 칸이라도 내 명의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전세든 월세든 내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 놓고 쉴 수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다면 반찬을 키울 수 있는 작은 밭 하나, 햇살 드는 마당 하나,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나루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몸으로 일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오직 내가 준비해놓은 것에 따라 삶의 품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 자식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늘 자신감 있고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다 늙어서 무슨 꾸밈이야 이라고 말하기 전에 외모 관리가 단지 꾸미기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모 관리는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삶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이지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품격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모 따위 무슨 소용이다. 하지만 이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나답게 살아가겠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삐끗한 옷을 입고 정돈된 머리와 단정한 손톱, 깔끔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존중받고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모는 말없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삶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를 지속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단단해집니다. 꾸미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꾸미려는 마음, 반전하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들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며 외로움과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외모 관리와 같은 작고 실천 가능한 자기 돌봄이야말로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외모는 마음까지도 청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 오늘도 한번 웃어보자.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외모를 정돈하고 삶을 단정히 꾸려가며 살아가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모습이 인생을 밝히는 첫걸음. 90대에 접어든 한 신사분이 조용히 털어놓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조율하려 했지.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결평 가장 기본이 되는 축은 바로 나 자신 결평입니다. 그 자신이 무너져 있다면 아무리 자식이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내 삶은 어딘가 휘청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잠옷에 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중심에 제대로 서 있는가? 세상은 변했습니다. 30년 전의 50대와 지금의 50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60대, 70대, 80대 역시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젊은 감각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전처럼 무조건 검은 옷만 입고 나이 들었다고 축 늘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아닙니다. 요즘은 외모에 신경 쓰는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 얼굴을 아낄 줄 아는 게 결국 내 마음을 아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지 치장하고 꾸미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물론 외모를 가꾼다고 해서 마음을 방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모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습관이 결국 내면의 건강함과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닿아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성형수술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즘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수술은 일시적으로 외점을 바꿀 수는 있어도 생활 습관과 표정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외모 개선법은 내 표정과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얼굴은 당신이 살아올 시간을 말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처음엔 다들 부모에게 받은 얼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얼굴은 내가 만든 표정, 내가 품어온 생각, 내가 걸어온 인생을 드러내는 이력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 그리고 지금 마음 상태까지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상이 날카로워지고 늘 불평하는 사람은 입가가 굳어지고 반대로 늘 미소 짓는 사람은 눈가에 주름이 생겨도 따뜻하고 밝은 인상을 풍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웃지 못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고 싶지만 웃을 일이 없어.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더해지고 들어가는 돈은 많고 병원갈 일도 많고 자식 걱정, 미래 걱정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억지로 웃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내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표정은 결국 내 얼굴을 더 우울하게,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죠. 혹시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르게 나에겐 얼굴의 무표정은 더 깊고 더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웃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미소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언제쯤 마음 편한 날이 올까요? 그날은 과연 정해진 날짜가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부터 미소를 짓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즐거우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진실입니다. 얼굴 근육을 미소 짓는 형태로 유지하면 실제로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웃어보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웃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대화가 더 따뜻해지고 인간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웃음을 시작한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인생의 황혼기에 더 따뜻한 빛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제로 넘어갈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 특히 노년의 외로움과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는 외모보다 오래 남습니다. 표정이 전하는 따뜻한 기억.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얼굴보다는 그 사람이 주었던 느낌, 표정,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인상은 단지 생김새를 넘어선 그 사람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지요.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좋은 인상, 즉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더라도 딱딱하고 무표정하며 냉정한 인상을 지닌 사람은 쉽게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 인상을 기억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외모는 희석되지만 인상은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바로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표정은 우리의 얼굴 근육, 그중에서도 미소 근육이 만들어내죠. 미소 근육,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당신의 자산입니다. 미소 근육은 눈가 주변의 눈두레근과 광대뼈에서 입꼬리로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윗입술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부드럽게 말려 올라가며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됩니다. 턱선도 부드럽게 정리되고 앞볼이 살아나며 얼굴 전체가 밝고 따뜻한 인상을 주게 되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혹시 잠시라도 미소를 지어보셨나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얼굴 습관은 이미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과 외면을 함께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먼저 웃는 표정을 연습하고 그 표정이 쌓이면 마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특히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 유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흔히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기화가 줄었어. 우리 집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자식밖에 없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뿌리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노년에는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한 행복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통은 필요하지만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 삶의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기대와 감정을 실으면 그 무게가 서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은 서운함으로, 때론 분노로, 결국 외로움으로 이어지지요. 부모와 자식, 서로의 인생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 인생의 반을 결정하고 자식은 부모 인생의 절반을 좌우한다. 그만큼 서로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앞길을 걱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지나치면 결국 서로의 인생을 조종하려는 집착이 들고 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너무 걱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이다. 그리고 집착은 자식이 잘못될 확률을 더 높인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지켜봐주는 것, 필요할 때 손 내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감시하고 반석하고 결국엔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걱정하는 걸까? 조종하려는 걸까?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나의 불안이 만든 집착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과 건강하고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식도 나를 더 편하게 대할 수 있고 소통은 자연스러워지며 가정 안의 공기는 따뜻해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때로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자식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줬는데 너 잘되라고 했던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이런 말들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기대와 실망이 만들어낸 감정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자식의 가능성을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너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믿는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지라.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틀어지면 다른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와 갈등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는 끊을 수 있어도 가족은 끊을 수 없다. 가족은 미워도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보고 싶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사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들릴 수 있고 결국 자식은 점점 더 부모에게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 자꾸 자식을 욕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크게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욕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결국 내 마음속의 욕심이 만든 불만일 뿐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관계를 평화롭게 만듭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면 고맙다. 바쁜데 와줘서 용돈을 주면 고맙다. 너도 힘들 텐데 챙겨줘서. 그리고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귀찮게 하지 않아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은 연락이 없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스스로 인생을 잘 이끌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기다릴 줄 아는 부모, 인정해줄 줄 아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소유욕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느끼려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덜어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저 사람과는 정말 코드가 맞아. 저 친구는 나랑 안 맞아서 불편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이런 별표 불편한 관계 별표가 점점 더 많아지는 듯 느껴지지요. 그 이유는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내 취향, 내 단식, 내 가치관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억지로 맞춰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절반만 당신을 인정해줘도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50%의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건 아주 성공적인 관계의 성취입니다. 100%는 욕심이고 그건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고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억지로 좋은 사람 되려 하지 말고 억지로 나를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연애이고 품격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중심을 지키는 관계의 지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해.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요. 사실 모두에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지치고 관계는 불편해지며 오히려 진심도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상대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으면 어느 순간 이만큼 했으니 나도 무언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곧 서운함이 되고 상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그 관계는 자연스러운 친구가 아닌 가불관계로 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한 인간관계는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되고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침묵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92세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입을 딱 다무는 게 좋아.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진리입니다. 특히 자식과 함께 살다 보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 자주 훈수를 두게 되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말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살이 넘은 자식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결국 간섭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쩌면 부모를 피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안을 떠나고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타인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했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 밥 먹자고 하거나 함께 어디 다녀오자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소통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 결정, 선택에 대해 계속 간섭하고 판단하려는 태도는 노년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외로운 노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은 그들 몫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복은 베푸는 마음에서 자랍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건강도, 돈도, 관계도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를 내놓고 베푸는 일이 점점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고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지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려면 부모는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을 쌓는 길이지요. 단 1,000원이라도 이걸로 저 어르신 커피 한 잔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 마음은 곧 하늘에 닿고 내 자식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옛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나눔은 내 삶에 기쁨을 더하고 받는 이에게 위로를 주며 세상의 따뜻함을 확산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따뜻해져야 하고
더 넉넉해져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하면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이 다시 내 가족, 내 자식, 나 자신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법이지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자립, 인간관계, 가족, 인상, 나눔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후반전을 빛나게 하는 지혜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진정한 노년의 평온함과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생의 끝자락,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나눔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바라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떠난 후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은 자손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기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건 하나, 옷 한 벌, 몇 푼의 돈이라도 쉽게 내어놓기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 집착은 결국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삶의 마지막을 더 쓸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쥐고 살려는 모습이 열정으로 보이고 노력으로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것이 얽매이면 어딘가 초라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손을 풀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집에 있는 옷 한 벌, 나에게는 너무 많아 자주 입지 않던 물건이라도 형제나 친구가 좋다고 하면 기쁘게 내어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을 짓는 삶의 시작입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물건들은 결국 채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그 물건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해진다면 그 순간 그것은 복이 됩니다. 이 옷이 너에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지? 이런 말 한마디와 함께 건넨 물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마지막을 빛나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행복, 그것은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에 주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삶은 점점 더 단조롭고 조용히 멈춰가게 됩니다. 삶이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는 노년에 가장 실현하기 좋은 도전이자 기쁨입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찌개질 또는 음악 감상.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등산이나 요가, 수영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밝게 하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은 다시 시작된 것처럼 새로워집니다. 진짜 행복은 지킬 것은 지키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누군가는 자식의 성공을, 누군가는 건강을, 또 누군가는 평화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통된 지혜는 이렇습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고
만족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미련 없이 내려놓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유이자 평안입니다. 24장, 인생 후반전을 황금비두로 채우는 사람이 돼. 어느덧 80세라는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고 90세, 100세를 향해 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름답게 오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그 아름다운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삶을 황금비두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의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본보기가 되고 또 하나의 복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이 시간 속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당신의 삶에 대한 위로와 응원, 그리고 조용한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80세의 고기를 넘어 당신의 인생이 더욱 깊고 넓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잘 되고 나 자신도 좋은 곳에 가는 삶. 그 길은 오늘의 미소 한 번, 나눔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노년의 지혜, 인생 후반전의 철학을 모두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황금비두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